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제보다 4.7원 하락한 1082.3원으로 연저점 수준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엔화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동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선물의 변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어제 오늘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굳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약세 속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BOJ에서 사실상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11조엔을 확대한 뒤 한 달 지나서 정책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OJ,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은 FOMC 움직임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BOJ 회의가 별다른 소식 없이 조용히 마무리된다고 해서 엔화가 당장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인데요. 이제 12월 추가 확대,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추가 확대에 대한 기대는 12월로 이연돼서 12월에 다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를 촉발한 것은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그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에서 2%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통화 부양책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일본이 총선을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집권 민주당보다는 자민당의 정권을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베 신조 총재의 발언의 영향력이 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BOJ가 더 공격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통화 정책을 경기 부양 위주로 계속해서 좀 강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엔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아베 신조가 총리를 다시 이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BOJ가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선다던가 혹은 국채 매입 규모를 건설 국채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FOMC가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계속 나서고 있기 때문에 BOJ는 정책 효과는 계속해서 제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비용 부담은 크기 때문에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의 어떤 빠른 변화, 가시적인 변화 이런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 기조로 이어갈 우호적인 환경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도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가 약세 기조는 이어나가겠지만 추가적인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기에는 좀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엔화 약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전반적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엔원 환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높다고 해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는 700원대, 800원대에서 움직이던 것이 현재는 한 1330원 정도로 좀 많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실상 올해 들어서 환율이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달러 원보다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환율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300원까지 불과 한 30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통상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엔원 환율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대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마저 하락하는 것은 계속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달러 원과 함께 엔원 환율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딘 시점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보다는 내년 하반기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에 부담이 되는 환율 수준까지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환율의 레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경기에 대해서 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여부가 수출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가장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밤에 유로존의 재무장관의 특별회의가 예정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텐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여부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사실상 이제 그리스가 오늘 밤에 이제 추가 구제금융 혹은 기존 구제금융의 기존 집행분 기존 지원분을 집행할지 여부 이런 여부 자체는 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중론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이 구제금융 자금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지난달 16일 그리스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일부 조달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중순까지는 좀 버틸 여력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오늘 만약에 안 된다면 이달 28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제 전화회의 컨퍼런스 콜을 갖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결국 그리스 관련한 문제는 이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언제 집행이 되느냐라는 시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환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약에 그 집행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은 이달 말로 이연이 되면서 환시의 우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공산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은 유로화가 다소 약세 압력이 노출될 가능성은 조금 있겠는데요. 달러 원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시기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성 악재들보다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변수들로 그 시장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는데 또 이런 가운데 그리스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인 시각이 도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계속해서 특히나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더불어 봤을 때 안전통화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굳이 대외 변수를 이제 크게 악재와 호재,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우호적인 재료와 환율 상승이 우호적인 재료로 나눠서 보자면 그 하락이 우호적인 재료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완화된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환율 상승 우호적인 재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관련한 불확실성이라던가 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점들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된 것이 그리스나 중동 지역의 불안보다는 조금 더 환시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또 만성 악재이기 때문에 워낙 내성이 좀 상당히 강한 악재가 되겠고요. 중동은 결국 유가의 문제인데 이 글로벌 수요가 약해서 유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경기 회복 자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가의 흐름 자체 가격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뭐 환시에 큰 악재로 부상할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된 부분을 조금 향유하면서 환율에 대한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된 것과 함께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과 관련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나가는 악재나 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악재보다는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호재에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어떤 소비 동향이라던가 혹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재정 절벽을 모면하기 위한 이 협상 과정,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082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외환당국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우려감을 표시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보는 아직이거든요.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번 주에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환율이 1,08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어제 그제까지는 한 80원대 중반까지 좀 지지력을 발휘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1,080원대 중반 같은 경우는 당국이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지력을 발휘를 했었는데요. 크게 그 스탠스 자체나 혹은 언급의 뉘앙스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재부 신지윤 차관이 환율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미세 조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한 차례 확인을 더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 경기가 상당 부분 좀 느슨해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일단 완화가 된 상황이고, 위안화 고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 낮추기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환율이 1,081원 50전까지 저점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70원대 진입 테스트, 그러니까 80원 하향 이탈 테스트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개입 경기가 느슨해졌다고는 하더라도 80원의 하향 이탈을 그저 방치할 거라는 인식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당국의 그 개입에 대한 그 경계나 혹은 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경계,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눈치 보기와 또 당국과 수출업체 내고 등 그 하향 압력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제한적인 테스트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외 여건에 따라서 주거래 레벨은 1,08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환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선물의 변지영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